네, 볼리TV의 손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 기자입니다. 네, 저희 세리아통 김민재통 김종용 기자와 함께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리TV에 신의 계시가 내린 거다. 네, 저희가 김민재 통이 세리아 통인데 두 개가 만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로서 굉장히 달가운 상황이죠. 네.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가 만났어요. 네. 아, 일복이 터졌다 네. 생각이 들면서 사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갔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맞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김민재가 어느 정도 급의 팀으로 간 것인지 또 정말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만날 선수들은 과연 그러면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요 얘기를 이제 김정용 기자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폴리가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축구를 좀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좀 꺾여있던 시기였거든요. 이미 저물었죠. 그렇죠. 네. 80년대 후반에 마라도나 있을 때 거의 유일한 전성기를 보내고 그때 차범근 감독이 있던 레버쿠젠이 UEFA컵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에 나폴리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시기를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던 시기. 그러니까 안정환 의원이 가 있었던 페루지아에 있던 그 시절에 이른바 세븐 시스터즈. 네, 칠공주. 네. 칠자매인데 왜 우리가 칠공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찰지잖아요. 네. 그때 나폴리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폴리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나 뭐 이런 객관적 지표가 있나요? 네, 일단 그러면 웨파 클럽 랭킹 부터 네. 볼까요? 유럽 대항전에 참가한 팀들의 네. 최근 성적을 이제 수치화해서 네. 클럽 랭킹을 냅니다. 챔스, 뭐 유로파, 또 최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네. 요 랭킹에서는 나폴리 현재 25위입니다. 네. 뭐 전 유럽에서 25위니까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또 다르게 보면 5대 리그에서 4팀씩 하면은 20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드니까 리그 내 위상에 비해서 유럽 위상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팀과 비교하면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럽 대항전 단골로 나간 6팀보다 다 낮아요. 그중에 토트넘은 뭐 몇 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준승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게 크죠. 높아요. 그래서 토트넘 14위나 되는데 나폴리는 25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세리아 중에서는 그러면 4위? 네, 유베, 로마, 인테르, 아탈란타에 아탈란타가 이어서 있구나. 네. 5위입니다. 5위 정도. 그러니까 이 순위는 이제 좀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공개적인 지표에서 피파 랭킹 같은 UEFA 랭킹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최근 성적.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통 이제 5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자 그렇다면 25위 UEFA 클럽 랭킹 25위에 오른 나폴리의 최근 주요 성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마라도나 시절의 전성기를 누리고 좀 꺾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90년대 후반에는 아예 2부로 강등이 됐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회복이 안 돼가지고 돈이 더 없고 막 하면서 망했지. 3부까지 2004년에 재정난으로 3부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이때 팀이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흔한 일입니다. 뭐 그래서 이름 바꾸고 재창단하고 정말 부지기수로 일어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명문 나폴리가 겪었는데 이때 현 회장인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씨가 인수를 하고 네. 빠르게 승격을 시켜서 2007년에 세리아로 돌아왔고요. 그 뒤로는 세리아에서 겨우 잔류하는 팀이 아니고 아예 강호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네. 그 뒤로 최근 10년간 성적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네,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2, 13 시즌부터 보면 2위, 3위, 5위, 2위, 3위, 2위, 2위, 그 다음 한번 떨어져요. 네. 7, 5, 3. 3번 빼고는 다 챔스를 나간 거네.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준우승을 4번이나 했다. 그래서 리그에서 유벤투스의 어떤 절대적인 전성기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나폴리랑 로마 두 팀이었죠. 그때 이제 준우승 사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위협을 했던 그런 팀이 바로 나폴리입니다. 중간에 준우승을 연속으로 했던 때가 사리 볼 때죠. 아, 네. 쌀이 최근 10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진출 7번 했고, 그러니까 거의 챔피언스리그 단골 팀이고 지난 시즌도 3위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이미 확정을 지은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3위라는 성적이 나폴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즌 초 중반 정도 들어가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승을 한 밀란이 상당히 부진한 시기가 있었고 네. 나폴리는 그때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폴리가 1위 팀과 승점 격차 거의 없을 정도로 우승 경쟁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밀란 같은 팀들이 치고 올라가는 반면에 나폴리는 좀 유지를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위로 떨어졌지만 한 1, 2위도 노릴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죠. 네, 정상에 근접한 전력이고 아무튼 스팔레티 감독도 뭐 이탈리아 감독들 중에서 사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름난 감독이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가 합류한 나폴리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서 높게 가지셔도 되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올 시즌을 앞두고 좀 단골이라는 표현이 그런가? 이 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주요 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좀 나가서 전력이 좀 하락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반디에라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반디에라. 네, 그 팀을 이제 이런 톤이죠. 반디에라 이런 톤이겠죠. 이거 이제 돈 얘기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때나 합니다. 그럼, 뭐 네. 축구 감독들 항의할 때 다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네, 아무튼 반디에라는 게 깃발이라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 팀을 상징할 만한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실력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근속 연수만 뛴 것도 아니고 네. 좀 존경받는 그런 선수들을 반디에라라고 하는데 인시에는 왼쪽 윙어이고 이 팀의 유스 출신으로서 정말 상징적인 선수였고 네. 이 팀의 통산 최다 득점자 역사상 최다 득점을 한 공격수 메르턴스도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민재 때문에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쿨리발리가 첼시로 갔죠. 이 세 명이 한 번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좀 과도기적인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급여 순위 상위 랭커들이 싹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긴축이죠, 긴축. 네, 팀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는데, 야 저런 선수들이 나갔는데 올 시즌에 괜찮을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일단 들어온 선수들이 잘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인시니에를 흐비차 크바라치엘리아 조지아 국적이면서 황인범의 동료였던 네. 이 윙어로 메웠는데 FM 본자. 네, 굉장히 기대를 받는 선수고 그리고 인시니에가 사실 명성에 비해서 지난 1년 동안 좀 저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오. 뭐 희망을 좀 가진다면 오히려 전력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수 쿨리발리의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예상했습니까? 이렇게 나폴리가 쿨리발리 대체자로 바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1.5군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영입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저는 했지만 아 그래요? 예, 전 되게 놀랬거든요. 발설할 수 없었죠. 이 말만 아무도 안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뭐 정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네.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들 의심하거든요. 아 그렇죠. 너 친하다고 팔이 안으로 굽냐? 뭐 이렇게 웃기고 있네 나올 이럴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정도의 자리를 네. 대체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현지에서는 김민재 불안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적이야라는 시선이 더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첫 연습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메르턴스는 굳이 대체 안 해도 됩니다. 원래 네.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리고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마티아스 올리베라 우루과이 대표 풀백이 왔는데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왔고 이 선수는 기존 주전보다 오히려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포지션별로 보면은 뭐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포지션 그리고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포지션 등이 섞여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떨어졌다고 하기 좀 어렵다. 변화의 폭은 좀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또 이제 중요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나간 네. 선수가 적기 때문에 뭐 변화의 폭도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한 연습 경기에서도 쿨리발리 인신의 자리 2개 빼고 나머지 9자리는 원래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예, 조준력이 이미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조직력이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적 영입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적 시장이 남아 있는 동안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좀 변화가 많을 것 같다는 썰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그 첼시에서 주전 밀린 그 케파 골키퍼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에 사실 메레트 선수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메르트가 사실은 20대 초반, 네. 한 20살 정도부터 굉장히 기대주였고 돈나룸마라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애만 안 나왔으면 주전했을 선수예요. 이탈리아 네. 대표팀에서도. 근데 기대만큼 못 컸어요. 나폴리에서 한 시즌을 주전을 쭉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는 감독마다 메르트 저 친구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뭐 최근에 오스피나라든가 다른 골키퍼를 주전으로 주로 썼어요. 네. 이번 시즌 역시 스팔레티 감독이 신뢰를 안 줘서 뭐 케파라든가 다른 골키퍼를 영입을 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뭐 그것에 이제 부산물로 메르트가 이 팀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질렸다 이러면서 나갈 거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쵸. 골키퍼 포지션의 변화는 상당히 유력합니다. 레스터 시티가 캐스퍼 스마이켈이 나가면서 메레트 영입 추진 썰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골키퍼 쪽 변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지엘린스키는 여전히 이적설이 계속 있나요? 네, 지엘린스키 주전 공격적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웨스트햄이 정말 거금에 데려간다. 웨스트햄이 요즘 돈 많이 쓰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연봉으로 꼬신다. 그런데 가장 최근 보도, 제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 오늘 보도로는 그래도 남을 것 같은 분위기가 우세하다라는 게 현지 기자들이고 그 근거는 이제
중위권으로 안 가겠다 이거죠. 돈은 어차피, 많이 주지만 그쵸.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커리어가 꺾이는 셈이고 챔스도 못 나가고. 웨스트햄에 나랑 뭐 이번 시즌 여기 때문에 몇 명 갔다고 해서 갑자기 4강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는 그 이탈리아는 여권을 따려면 귀화 시험 비슷한 걸 쳐야 되거든요. 왜 루이스 수아레즈도 그거 하려고 이탈리아어 시험 치다가 커닝해가지고 걸려서 멈춘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좀 배워야 돼요. 김민재 선수도 지금 팀 내에서 영어를 거의 안 쓰고 이탈리아어로만 다 얘기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배워야 되나 이러고 있다고 해요. 프론토. 호텔용 영어? 프론토 그 전화할 때 여보세요 아닌가요? 아 그쵸. 네. 네. 그 무슨 호텔에서 뭐 한마디 이제 프런트에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젤린스키는 이탈리아어 여권을 갖기 위해서 이탈리아 공부까지 네. 이탈리아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선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잔류에 대한 의지가 언제부터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남는다면 뭐 이런 희망이 좀 있고 다만 좀 재밌는 게 지엘린스키의 대체자를 이미 찾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 로셀스 여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홀로에 있는 이탈리아 대표 유망주 공격수인 라스파도리 선수를 찔러봤어요. 네, 유로 2020 때 그 명단 들었었던 나왔죠. 네. 라스파도리는 사실 지엘린스키 남으면 나폴리 입장에서 안 써도 되는데 이미 한번 찔렸으니 그 제안이 왔으니까 라스파도리 흔들어놨구만 입장에서 마음을 흔들어놨구만. 저 근데 나가고 싶은데요. 네. 사소홀로님들 저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분위기에 따라서는 젤린스키를 남기고 라스파도리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뭐 메르세스 대체자가 절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어린 선수니까 뭐 저 정도 레벨의 선수 이탈리아 대표고. 네, 네. 데리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에서 본 나폴리 예상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3-1 포맷을 올 시즌에도 쓴다고 봤을 때 일단 김민재 선수는 라흐마니 선수랑 센터백 콤비 나오고 이 포지션상 포메이션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팀의 핵심적으로는 이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네. 공격의 핵심은 오시멘과 지엘린스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선수가 다 지원이 별로 없어도 알아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폴리가 좌우 공격이 좀 약했어요 지난 시즌에. 인시에는 약간 부진했고 오른쪽은 로사노든 폴리타노든 다 좀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측면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중앙으로 때립니다. 그럼 오시멘과 지엘린스키가 우당탕탕해서 그냥 넣는. 사실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패턴이 지속이 된다면 나폴리 경기 보시다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 팀은 공격을 못해 이러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굉장히 듬직하고 수비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라는 변수가 있죠.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서고 있어서 김민재는 오른쪽이 더 잘하는데 왜 왼쪽 쓰냐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 있죠. 네.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김민재를 왼쪽에 쓸 생각인 것 같고 첫 평가전에서도 잘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이 팀은 뭐 벤투 감독과 다르게 저 자리에 굳이 왼발잡이를 고집하지 않거든요. 근데 쿨리발리도 오른발잡이인데 저 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쿨리발리 자리에 김민재를 그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라흐마니랑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 가지고 있었던 좋은 파트너십에서 선수만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김민재랑 쿨리발리랑 스타일도 비슷하고 굳이 김민재를 오른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감독상 그럴 겁니다. 뭐 올리베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김민재가 발이 빠르잖아요. 네. 굉장히 전진 수비를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올리베라 뒤를 봐줄 수 있고 라흐마니는 덩치가 좋고 굉장히 힘이 센데 김민재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김민재보다 한 발 뒤에 머무를 수도 있는 오른쪽 수비수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 시즌 지난 시즌은 뭐 우승 근접권까지 갔다가 3위에 머물렀는데 올 시즌은 좀 어떤가요? 경쟁 팀들은 전력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올 시즌도 4강에 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변만 없다면 네. 4강은 될 수 있다. 네. 이것까지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톱4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즌 우승팀 밀란, 준우승팀 인테르 또 전통의 강호 유벤투스 이 팀들의 보강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은 뭐 탄강가를 원한다는 얘기 때문에 국내 팬들한테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탄강가를 포기한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적이 뭐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진행이 안 됐네요. 네, 이번에 투자자가 와가지고 새 구단자가 왔지만 네.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밀란 저 팀은 구단주가 돈을 안 써도 작년에 우승을 해버렸네? 나도 안 써야겠다. 이런 구단주가 왔어요. 네네. 레드버드 캐피탈이라는 미국 투자회사가 왔는데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그 프랑크 캐시에 선수가 나갔고 로마뉴리 선수가 나갔고 자유계약으로 2명이 나갔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뭐 공격수 오리기 네. 리버풀 후보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벨기에 유망주 클리프 브리에에 있던 더 케텔라러 선수 데려왔는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만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난 시즌에 조별리그 챔스에서 이제 광탈을
했었는데 그것도 올 시즌에 좀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승팀이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에서 시드가 1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좋은 줄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밀란, 인테르는 좀 전력 보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인테르는 전력이 상승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루카쿠를 데려왔잖아요. 드디어 갔네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네. 막 무슨 누가 보면 밀란 출신인 줄 알겠어요. 밀라노. 인테르에서 첼시로 갈 때 네. 이적료가 1억 유로가 넘었는데 이번에 임대로 돌아가는 네. 정말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루카쿠가 왔고 헬리크 미키타리안도 공짜. 네. 그다음에 아약스 주전 골키퍼였던 오나나도 공짜.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선수들을 공짜로 다 될 것 같고 네. 나간 선수들 리스트를 보시면 다 거의 후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전력 상승이 있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인터밀란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좀 툭 떨어졌었는데 두 시즌 연속 4위, 3위. 네. 올 시즌은 좀 보강이 잘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죠. 일단 들어온 선수들의 질은 굉장히 높아요. 네. 뭐 토트넘도 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 브레메르랑 뭐 포그바, 디마리아 질은 높은데 나간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질적으로는 괜찮은데 양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나간 선수들도 질이 뭐 키엘리니, 덜리어트, 모라타, 디발라, 베르나르데스키. 네. 어우, 장난 아니네. 미드필더는 뭐 나간 선수 없이 포그바 들어온 건데 공격진 같은 경우 모라타, 디발라, 베르나르데스키 셋이 나갔는데 디마리아 한 명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남은 이적 시장에서 한두 명 더 영입을 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해서 게다가 포그바 장기 부상이거든요. 오자마자 간헐판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월드컵 껴 있는데 월드컵 나가고 싶어서 뭐 치료법을 좀 고민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벤투스는 뭐 약해졌다라기보다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하나라도 터지면 4위보다 더 올라가는 건 최소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뭐 나폴리의 전력이 딱히 이런 팀들, 이 팀들과 비교했을 때 인터밀란 정도 제외하면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맞습니다. 보강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핵심은 김민재 선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지에서 왜 이렇게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이 많고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또 분석이 아닌가 진짜 싶네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김민재가 얼마나 이탈리아 적응을 잘하고 기대치에 맞게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상위 4팀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를테면 지난 시즌에 뭐 로메로를 영입한 이런 수준보다 더 좀 비중이 높은 영입이다.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가 우리에게 좀 친숙하니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올 시즌 나폴리에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챔피언스리그도 또 걸려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 본인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이고 좀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물론입니다. 드네요. 현재로까지는 생애 최대의 도전이죠. 네. 빅리그 갔는데. 참 재밌을 것 같고, 저희 올 시즌에 김정준 기자가 이제 입중계 입중계 주화인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입중계 또는 뭐 후토크나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함께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